우리의 명예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대진여고 설명회 때문에 오셨을 텐데 다 아마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대진여고 수학이 어려운 건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좀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저도 항상 문제를 보면서 당연히 제가 봐도 아이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문항들을 시험장에서 골치를 풀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좀 최대한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게 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진여고에 대해 문항을 좀 보기 전에요. 우선 2025학년도 대진여고 교육과정 편제가 있는데 아마 교육과정 편제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일단 1학년 때는 크게 다 모든 학교들이 동서이합니다. 당연히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니까 그 정도이 한데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특이한 학교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로 가보시면은 대수랑 미적분 1을 같이 나갑니다. 동시에. 원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2학년 1학기, 미적분이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데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둘을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좀 부담이 클 거예요. 가뜩이나 시험도 어려운데 둘을 동시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2학년 때 많이 힘들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과를 가겠다고 하면 2학년 2학기 때도 확통이랑 미적분 2를 동시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1학년 때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하면 되지만 우리가 사실 2학년 때 이 두 과목을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부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대수나 미적분에 대한 선행이 조금은 시작돼야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번 겨울부터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고 뭐 이전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면 2학년 때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진여고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이 미적분 2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문과로 전향한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대수나 미적분 1 같은 경우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꼭 두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는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또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 우선은 이게 밀렸네요. 우선은 이제 2024년도랑 2025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항을 보면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식 15문항, 여기 서술형 6문항, 서술형 5문항입니다. 그럼 서술형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30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 70점, 서술형 3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서술형도 꽤나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기에도 꽤나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높을 텐데 그럼 이제 보통 난이도 높은 학교들은 학교에 부교재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근데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없고 학교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배우고 학원에서 배운 걸로 시험을 그냥 봐야 된다. 한마디로 순수 실력, 수학 실력이 조금 좋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그걸 저희 학원에서 여러 차례 대비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 있는 부교재 같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있었는데 사실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을 때도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쉬운 문항만 부교재에서 나오고 어려운 문항은 실제로 부교재나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있으나 없으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험을 총 크게 3가지 파트로 봤을 때요. 당연히 첫 번째 가장 쉬운 난이도 정도야. 대진여고에서 수학을 하는 친구들 정도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일반적인 교과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필수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로 갔을 때 나오는 보통 문항들이 이제 EBS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고난도에서 보통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항에서도 보통 이 정도의 애너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여기까지 내가 시험에서 다 맞췄다라고 치면 한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까지 다 맞아서 1등급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를 맞춘다면 한 2등급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대신에 올림푸스 유형편이나 고난도가 연계돼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엄청나게 특별한 문항은 아니라서 학생들이 꼭 사실 이걸 풀어보지 않아도 일반적인 교재들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성실하게 잘 해낸다면 한 요 정도까지는 교장생들이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가 한 상에서 최상 정도 되는 문항들을 봤을 때는 시중 교재에서 나옵니다. 그냥 아무 교재에서 나와요. 시중에 어려운 문항, 어려운 교과서도 있죠, 그렇죠? 블랙레벨도 있을 거고, 고쟁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유명하지 않은 좀
어머니들 다 들으면 잘 모르실 법한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되게 랜덤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어떤 책을 좋아한다라고 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열심히 봐서 좀 아이들에게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대신요구 같은 경우는 되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린다고 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문항을 적중할 수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안에서 저희가 중요한 문제를 다 추가주겠지만, 정말 문항을 단순하게 적중시켜서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으니까 뭐 잘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기엔 난이도도 어렵고요. 접근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항을 봤을 때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한 3, 4문항, 많으면 5문항까지 나옵니다. 근데 대진여고의 1등급 10% 기준으로 1등급 컷을 보면요,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81점, 77점, 79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요게 한 4문항 정도 나왔다고 쳤을 때 요거를 다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당연히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내에 우리가 100점 시험은 아니니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2문항 정도, 4문항이라고 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맞아야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출제되는지를 좀 보시면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문항이 대신여고에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중교재 문항이고요. 잘은 모르실 수 있지만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아닌가, 쉬워 보이나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문항이 실제 출제된 문항이고, 실제 시중교재에 있는 문항은 이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여기는 또 이건 재작년 문항인데요. 얘는 사실 보기엔 좀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서술형으로 나온 문항이고, 실제 시중교재에 있는 문항은 이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뭐 어떤 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책에서 나오고, 이건 다른 책에서 나오고, 한 해만에서도 어떤 책에서 따오고, 어떤 책에서 따올 때도 좀 심한 문제들을 주로 따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항 당연히 많이 풀릴 겁니다. 대신여고 잘 대비하려면 당연히 이런 거 뭐 안 풀어보고 간다고 치면은 시험장에서 풀 수 없으니까 잘 대비해 주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걸 풀려봤다고 해서 저걸 풀릴 수 있냐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줬잖아 라고 애들한테 너 풀어봐 라고 한다고 풀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사실 이걸 풀어보는 거에 그치기에는 애들이 시험장에서 풀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는, 그럼 만약에 저희 강사들한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이들은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생각하는 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문제를 학생들보다 많이 풀어봤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시중교재를 다 풀어봐가지고 이걸 풀어봤던 거니까 풀어야지, 풀어봤던 거니까 풀어야지, 이건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 그럼 아이들한테 그 힘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좀 요거를 항상 포커스를 맞춰서 좀 수업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거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문제를 풀면 있어서 항상 왜라는 시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수업하면서 항상 질문을 해요. 이게 왜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항상 물어보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도 항상 왜 그런지 좀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진여고의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많은 고난도 문항을 풀어봐야겠지만, 그걸 단순히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풀 수 있는 좀 순수 실력을 갖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거라서, 결국에 어려운 문항을 내가 풀어보고 틀렸을 때 그럼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볼 건지,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아마 고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의 이유 좀 작성하기 시킵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수학을 잘하지 못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계셨어서,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9등급제에서는 5등 맞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항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고 다음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문제 밑에서 적어가면서 공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문제를 차곡차곡 풀면서 저만의 좀 노하우를 쌓아가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인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 보면은 정말로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 학원 보내실 때 어떤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앞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면 다 맹탕입니다. 아이들 눈알이. 그래서 보고 있으면 생각 좀 하라. 그래서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딴 생각하는 쳐다보는 건지 사실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보면은 저 보고 있었는데요. 항상 이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게 아이들 숙제하고 왔을 때 항상 오답 문항 밑에다가 너가 왜 틀렸는지 적어와라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키고 있지만 당연히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걸 좀 귀찮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를 좀 클릭 시간 활용해서 좀 수정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문제 하나 풀어봤다고 그 문항을 다음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보통 틀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본인이 틀린 문항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요 교재에 몇 번 틀렸고요. 요 교재에 몇 번 틀렸습니다. 라고 보내주면 제가 그거에 그 학생마다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그 학생은 이 번호 틀렸으면 이걸 묶어서 다시 주간지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자체적으로 2회독할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틀린 문항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당연히 아이들이 혼자 하면 좋지만 당연히 아이들이 틀린 문항 다시 안 풀어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든 수업 다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유튜브에 올려놔서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링크를 항상 보내주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항상 24시간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새벽에도 제가 질문을 항상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주무실 시간이라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이들보다 늦게 자거든요. 항상.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좀 편하게 질문하라고 해서 또 질문해주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항상 보면은 질문하는 학생들만 열심히 하고 안 하는 학생들은 한 번도 안 보냅니다. 제가 정말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카톡으로 질문 좀 해라. 모르는 게 있는데 왜 안 보내냐. 근데 그래도 안 보내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또 없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진요건 서술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를 보통 제가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제가 쓴 걸 아이들 풀고 났을 때 제가 쓴 걸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걸 나눠주고 아이들 걸 보면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수업 진도나 과제 이행도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공유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항상 문항들을 좀 왜 내가 틀렸고 이런 거에 좀 강조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앞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방학에 진행된 수업이고요. 이제 3월에 시작이 되면은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이 될 텐데 이름 같은 경우에 제가 운동을 그냥 하는 취미가 운동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갖기 좀 어렵더라고요. 주말 시간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헬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그냥 내가 뭔가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한 거고 처음에는 좀 힘이 필요한 개념서를 가지고 올해 겨울 동안 아이들과 좀 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렀다면 좀 벌크업이라고 치면 사실 운동에서는 좀 몸을 키우고 이런 일이죠.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좀 벌크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이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는 당연히 개념도 복습할 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적으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키워드를 떠올려야 되는지 좀 키워드별로 이 테마에서는 이런 테마를 너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좀 테마별로 가져가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내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고 당연히 대신여고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런 건 어디에서 나왔고 또 당연히 대신여고뿐만 아니라 대치나 중계나 다른 학군지에서도 어떤 식으로 요즘에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최대한 다른 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풀어올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도 좀 수강 후기를 받아봤을 때, 저도 이제 수강 후기를 받고 조금 감회가 좀 새로웠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신이 1.0입니다. 당연히 대신여고는 아니겠죠, 이 친구는. 대신여고에서 1.0 받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봤을 때 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서 좋았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잘 오르는 것 같다.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줘서 좋았다. 저도 제가 항상 수업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수업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왔을 때 점수가 1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인수분해도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이 어려운 날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서 72점까지 올라가면서 좀 본인이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옆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뭐 사실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3월달, 6월달, 9월달에 모의고사 보죠. 봤을 때 제가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좀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름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기 써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T1이라서 유튜브 이름 쿨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현장에서 하는 수업을 찍어 올리진 않고요. 그냥 아이들 모의고사 봤을 때 모의고사 보고 좀 해설을 보고 오답할 수 있도록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만 소개드리고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표고요. 이제 제가 서울예고 따로 시간표가 있고, 연합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현재 목요일, 일요일이랑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브릿지랑 코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브릿지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수업이라서 아마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코어로 들어와서는 좀 시험 대비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브릿지로 들어와서 좀 수업 대비를 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은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건데 그 앞에 5시부터 수업 전 7시까지는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숙제 해온 거에서 좀 질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마 좀 따로 제 교재 외에도 좀 풀 수 있는 것들을 물론 학생이 충분히 소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클리닉 시간에 좀 추가 문제를 줌으로써 좀 대비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맞춰보겠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시험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대신여고 시험 같은 거 사실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은 시험 못 본 이유를 좀 이렇게 말하죠. 아, 시험이 어려웠어.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명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대신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험이 어려워서 못 봤다고 하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시험이 어려워서 잘 못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준비해서 다음에 오신다면 믿고 맡겨주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수학 담당한 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